김정은이 중국에 네. 가서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네네.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김덕수 박사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죠.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의미와 의도를,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한반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남북한과 부속 도서를 통칭한 이 영해, 공해를 한반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는 네.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말을 썼고 한반도라는 네. 말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같습니까? 같은 건데,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할 때 근본적으로 왜 김정은이 핵을 개발을 김일성 때부터 했느냐 하는 부분은 목적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소위 말 한반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걸 어떤 경우든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도 남한을 어쨌거나 적화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서로가 상호간의 어떤 이익이 합치한다면은 그게 이제 같이 함께 손을 잡는데 그 부분은 핵심이 뭐냐면 동일한 부분이 시진핑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앞마당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이라 어떤 앞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중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하던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미군 철수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제 한반도 비핵화, 저는 비핵화라는 부분을 그냥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미군 철수라는 부분을 이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받아들인 거고, 그럼 왜 그러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정의하냐면은 결국 남한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김일성 때부터 지금 끊임없이 북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평화협정을 하고, 그럼 중국도 굉장히 흔쾌히 찬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이 본질은 김정은도 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미군 철수가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자기도 핵을 처음에 만든 것도 그런 취지고, 그 핵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주장하는 게 한반도, 소위 말해서 미군의 어떤 전략자산에 완전히 철수해버리는, 그게 이제 목적. 그렇게 된 후에 2단계로서 이제 이 남한 내 어떤 주사파 세력들을 확대시켜가지고, 결국 이번에 탄핵 같은 경우도 연관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화를 하고, 결국은 좀 더 나아가서 남한의 어떤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 연방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 남한을 자연스럽게 적화하는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분명하죠.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이 보수 우파 남한 주도적으로 만약에 통일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어떤 압록강 이 쪽에 직접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이 한반도가 이 사회주의화의 어떤 통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겠죠. 거기는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이 미군의 철수라는 걸 대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럼 미군 철수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손은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저는 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결국은 뒤에서 한반도 비핵화하는 부분을 하면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중국도 결국은 이 미군 철수라는 부분을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공동분모에 서로가 이익이 부합되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고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일대하고, 여기에서 대극전을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가 봐요, 지금. 지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네. 지금, 남한, 대한민국의, 문 정권과 함께, 김정은이가 뭐 남침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뒤에서 봐달라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대극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오늘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 내용 주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중국이 이 동북아에서 패권 사업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이제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항상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주한미군 어떤 한반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군이 철수를 해야 이따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팽창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불러들여가지고 어쨌거나 그 뒤에서 조정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뒤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결국 김정은이가 굉장히 전략을 지난번 이제 항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 얘기는 이제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딜해봐야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김정은에게 뒤를 봐준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한판 할 수 있죠. 근데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어떤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했을 때 중국이 어떤 여러 가지 방패막이 역할을 개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도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도 이제 시진핑에 이게 가가지고 어떤 부분에 더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이 북중 동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지원과 또 이 군사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마 좀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이제 시진핑을 통해서 그런 김정은이가 확인을 한다면은 앞으로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이 여러 가지 앞으로 정상회담 있을 때 굉장히 어떤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시진핑도 현재 일방적으로 좀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를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컨트롤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유리한, 또 자기들이 중국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상호간의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김정은이는 아마 둘 간에 굉장히 우호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마치 그동안에 굉장히 7년 동안 냉랭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한 번 만남으로 해서 북중 간에 굉장히 어떤 화해하고 어떤 동맹을 다시 전혀 복원하다시피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고 좀 많은 얘기를 나오는데, 결국 그 이해 부분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현재 김정은이 중국 방문해서 나름대로 얻은 소기의 성과라면 성과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판이 굉장히 커졌다, 중국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볼 때 이제 미국도 아마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윈윈 전략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그죠? 둘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합치될 때 결국은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굳건하게 되는 어떤 자기 동맹의 어떤 복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실제 걔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그 배경은 그거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이제 그 남북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이나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견제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미국에서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 해봐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이 상태로 가면 항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을 통해서 SOS를 치고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의 그 확답 내지는 동맹이나 어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아마 김정은이 방문한 그런 그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와 그 관련해서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북미 간의 일방적 회담이 진행돼가지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항복하게 되면은 중국이 아마 그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도 결국 이제 그 김정은 뒤를 좀 봐줌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쨌거나 만약에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도 실리에 있어서도 시진핑 그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게 협상력을 좀 더 이게 키워주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대전제는 뭐냐면은 비핵화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비핵화 포기할 테니까 이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는 결국 이제 미군의 전략자산 같은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떤 이 시진핑의 메시지와 같이 일치하는 부분이고 그것 또한 김정은의 생각도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김정은에게 협상의 어떤 그 상당히 그 힘을 실어준 어떤 그런 뭐 상호간의 어떤 협의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러면 현재 그러면 수정을 하겠네요. 수정이 자, 그거는 그거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둘만 여보세요?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죠.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는 북미 간의 어떤 핵에 대한 이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그 미일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그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그 중에 핵이란 문제를 이제 바라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서로 간에 자기들 추구하는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둘 사이에 어쨌거나 합의 또는 어떤 대응 방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변치 않는 거 보면 비핵화라는 부분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 북한의 핵 자체는 한반도 자체 핵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핵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수단들이 중동에 시리아나 이런 이 테러 집단들에게 넘어갈 경우에 미국 입장에 중동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는 건 북한 핵 자체가 북핵 문제만 아니라 이 세계화 왜 이러지?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판이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대응 전략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아마 그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갖출 것 같고요. 전략사상은.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압박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동맹국들, 소위 말해서 그 유엔을 포함한 지난번에도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외무장관 회담이 그 20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지만은 그런 쪽으로 아마 그 압력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간의 기싸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 안 될 경우는 군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결국은 점점 마지막 상황까지 가고 있다. 뭐 그 부분 중 하나도 이제 해상봉쇄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김정은의 이 대응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그 다음 시나리오를 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 같은 경우 무력을 하면 그까지도 염두에 둔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큰 판에서 저는 좀 접근한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저는 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의 그 이익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 뭐 남침을 한다, 그 댓글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남침은 됩니다. 김정은이가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불안해. 지금요,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존 볼턴이 임명된 이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이 남한 좌파 정권에 처음에 좀 그 의지도 했었죠. 미국과의 어떤 윤활유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길 바랐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문재인이는 전혀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이고, 충전이 되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참. 했지만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네. 하겠지만 아마 미국은 뭐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상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략적 시나리오를 다양한 ABCD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올 경우는 저렇게 대응하고 또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이런 대응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좀 더 복잡해졌다고 하나의 측면이 그러나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전략은 그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그러면 된다. 당연합니다. 미국.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박사님의 논평이었습니다. 참.